사전투표 이틀째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나흘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국면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20.9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이자 제8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인 20.62%보다 0.3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5.89%를 기록한 전남이고 가장 낮은 곳은 16.53%를 기록한 대구입니다. 자, 오늘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율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은 사전투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대변인님. 저는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옆에 근처에 주민센터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투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변호사님은요? 저는 첫날 투표소가 열리자마자 투표권을 행사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굉장히 지금 사전투표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니까 앞서 지방선거 때보다도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대선하고 총선, 지방선거 이 세 개의 선거를 비교하면 지방선거가 아마 좀 투표율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50% 조금 넘는 이런 평균 이제 투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 진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각 진영에서 얼마나 투표소로 많이 나오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야 이제 조금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로 가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않고 현재 있는 시스템 우리가 신뢰를 하니까 여러분 믿고 안심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가 하루씩 나눴어요. 정점식 이제 정책위 의장은 사전투표 첫날 그리고 오늘은 송은석 원내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 대표는 마지막 본투표 날 이렇게 당 지도부가 전체 골고루 나눠가지고 믿고 투표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투표를 격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관위 조사를 봐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지금 78%에 달하거든요. 이번 선거 지금 투표 열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각 당이 지지층 결집에 좀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중도 보수 확장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조금 이번 선거는 유달리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기 때문에 적극 투표층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의 확대가 일견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갈등과 분열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속설도 있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거 얘기가 된 것도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전에는 이제 사전투표를 높으면은 이제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한다. 왜냐하면 본투표 날에는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이용한 거고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뒤집어졌습니다. 2030 젊은 세대가 보수 지지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젊은 세대가 많이 와서 사전투표 날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가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특정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좀 자리를 잡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야당에서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그 원인을 사전투표로 돌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해 독려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불식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좀 딛고 나서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표소에 들어갔던 이 대통령이 나와서 기표 도장의 유효 여부를 묻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동그랗고 다 완전하게 안 됐고 이런 식으로 반반씩 하면 무효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제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모습 보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무효표를 넘어서 선거 개입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네,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이겁니다.
투표 용지를 보여준 거죠. 이 기표 용지는 자기가 이미 본인이 도장을 찍고 나온 상태에서 보여준 겁니다. 예. 빈 종이를 보여준 게 아니라 투표를 한 상태에서 완료한 상태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누구를 찍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시그널이 저거구나라고 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선거는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원칙이 있습니다. 평등, 보통, 직접, 비밀 4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밀 선거의 원칙입니다. 근데 저거 공개하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비밀 투표의 원칙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서울경찰청에 당 지도부가 직접 찾아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저 표는 무효표가 되는데 그걸 제재하지 않고 유효표로 인정해준 선관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선관위에서는 관리관이 기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부분 법적으로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고의적으로 공개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찍히지 않은 거에 대한 문의하는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밀 투표라는 원칙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아우팅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좀 의심스러운 게요.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투표용지가 반만 찍혔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선관위 해명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를 안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대화는 어떻게 오고 갔냐면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보고 문제없다고 선거관리원이 판단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는 안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순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또 선거관리원이 설사 안 봤다 하더라도 카메라맨은 봐도 됩니까? 촬영 카메라맨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었거든요. 예. 카메라맨들이 영상을 땡기면 지금 영상 장비가 좋아가지고 저게 고화질 카메라란 말이에요. 캡처를 해서 확대를 하면 누가 찍은지 선명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선거 관련이 안 봤다? 설사 선거 관련이 안 봤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카메라 기자가 봐도 되는 거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그 태도 또한 매우 좀 안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리 와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이리 와보세요. 상관없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리 와보자는 것은 내가 누구 찍은지를 보여주겠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상관없다는 맛은 굉장히 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법의 예외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아예 죄를 없애버리는 이런 법 앞에 예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국민들도 견제하고 있는 건데 투표소에 가서까지 나는 법 앞에 예외다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진짜 견제가 필요한 것 같다. 브레이크 없는 차량보다 브레이크가 필요 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더 무서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대변인님은 정말로 관리관이 보지 못했다고 한들 그렇다면 영상 기자가 본 것은 괜찮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내용을 보셔도 알겠지만 예. 반만 찍혔기 때문에 이게 무효표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성을 억측으로 이제 끌어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으로도 예.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공소 취소까지 넘어가서 브레이크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브레이크가 없었던 건 야당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가 않고 불법 개헌까지 나갔던 과거의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보고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비판하는 건 조금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언론을 향해서 이 투표지 영상 사용에 대해서 좀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분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예기치 않은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킨 셈이 됐는데 오늘 SNS를 통해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지금 양쪽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동안 보였던 행보를 보면 이제 전국 시장을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을 동구 중에서 부산에 가서 1박 2일 했었거든요. 예. 부산에 누가 있냐면은 명픽이라고 하는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후보가
후보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픽한 후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좀 나와서 찍어달라 이런 시그널을 준 것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전 투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이 자기 진영들이 빨리 나와서 투표를 확정짓는 것 이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 좀 강조를 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이렇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또 시장까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명픽한 후보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 가서 지지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전투표 독려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의 원칙 그리고 투표에 대한 독려를 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선거 개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선거 개입은 그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어떤 공약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거나 후보와 같이 했었던 그런 윤석열 씨가 보였던 행동들이 선거 개입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이 그 바다의 날을 맞아서 부산에 간 대통령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야 지도부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부 모두 지금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자, 먼저 민주당 지도부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호남 지역으로 저 지도부가 좀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좀 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라고 한다면 경합 지역인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영남 PK 뭐 이런 곳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아무래도 김관영 전 지사 때문에 조금 그쪽이 신경 쓰이는지 호남 쪽을 좀 집중적으로 유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북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인 김관영 현 지사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결과가 향후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평가하는 주요 가늠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정책적 지도부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관영 지사는 친명 중에 친명으로 알려져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명 후보를 이렇게 공천 배제시켰고 그 사람이 무수로 나와서 당선된다 그러면 아마도 차기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당력을 다 모아서 아마 싸우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어쨌든 결정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는 보입니다. 예. 자, 전북 지역 하면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혀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백중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북에서 김관영 전 지사에 대한 사실 지지가 높다기보다는 제 예, 생각에는 김관영 현 지사. 네, 현 지사에 자, 대해서 예. 뭐 지지가 높다기보다는 공천에 대한 불만이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전남이나 광주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불만이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백래시로 이렇게 문제 일어난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 당 지도부가 집중을 해서 유세를 한다고 해서 호남 분들의 그리고 전북 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까지 이런 기조가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원화 전략인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강원도를 찾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로 향했거든요. 지금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호남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예. 돌고 유세하는 것처럼 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와 TK를 또 가서 표를 한 번 더 다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보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수 재건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TK에서 시장 후보를 민주당이 뺏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에 탄생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수 재건을 해야 되는데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TK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탄생해야 된다.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단도리 하기 위해서 TK 지역을 열심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이렇게 몰려다니기보다는 역할 나눠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강원도 춘천을 가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는 이런 일정인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역할 나눠가지고요. 전국을 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당 모두 어떻게 보면 지금 텃밭
상당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인데 이 지역 결과는 어떻게 보면 빠르면 6월 3일 날 좀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전날 TV 토론에서 격돌한 데 이어서 지금 연일 계속해서 양측 날선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공세에 이어서 오세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지금 답하라고 고발을 진행했는데 이 진행 상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예. 내용이 이제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했던 것을 모의한 부분이 좀 잔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고, 과거 즉 2021년 댓글팀 운영을 자백한 듯한 육성이 녹음이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회피 공여를 수법을 공유하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공유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차후에 수사를 받아서 좀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 후보 측에서는 지금 무리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명확한 근거가 나온 것도 없는 거고요. 이 문제를 들고 다닌 이유가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정원호 후보 측의 서수문 고가 차도 붕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지자들이 모이던 단톡방에서 나왔던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논란, 호재가 터졌다라고 하고 정원호 후보가 이 호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왕이면 피해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미 피해자가 즉 사망자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3명이나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더 나오면 좋겠다는 식의 이런 대화를 한 단톡방이 정원호 후보 지지자의 단톡방에서 있었거든요. 아마도 거기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오세훈 후보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자료를 보거나 중언부언을 하지 않고 매끄럽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정원호 후보는 사사건건 질문 받는 것마다 서류를 뒤지고 중언부언하고 말을 뱅뱅 돌려가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보는 사람을 하여금 되게 불안하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인상을 많이 심어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그렇게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도망을 15번이나 도망을 쳤다고 개혁신당 후보가 얘기했었는데 토론을 피한 이유가 바로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서울 시민들에게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토론 결과는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참여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판세가 혼란스럽기 때문일 텐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동의율 조사부터 격차를 보이는 조사까지 굉장히 널뛰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여론조사가 좀 범람하다 보니까 예. 조사가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대부분 경향성은 정원호 후보가 무난하게 이기는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소 붙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이런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서 아까 댓글팀 의혹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예. 정원호 캠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오픈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반해 지금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은 김선동 총괄본부장, 고정균 직능정책본부장, 김기현 책임당협협의회 등 오세훈 캠프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육성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좀 논의의 차원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반론 있으면 짧게 들어볼까요? 오픈 채팅방에 누가 있었는지 그 압수수색 해가지고 확인해야죠.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하면요, 그 오픈 채팅방이라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픈 채팅방을 만든 주체가 정원호 캠프 측에 있는 간부급이라든가 선거 본부장급이라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시 여론조사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방금 이제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거는 여론조사 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 않습니까? 이제 서소문 그 도로 그 사고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국무회의를 하다가 이거 수사팀을 꾸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7군데를 압수수색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청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도 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에 울산시장 선거가 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한다. 선거에서 불리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밀고 싶은 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상대 후보의 캠프라든가 상대 후보 관련된 의혹을 압수수색하는
하는 그런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한다고 해서 보여줘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시 지금 이슈 이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그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압수수색을 한 걸 두고 오세훈 시장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아니었다면 당일 압수수색이 더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그 치마가 시작됐고 12시간 동안 그 자리를 비웠던 것, 그리고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밀어넣었던 것, 그 사이에 뭐 수많은 기차들이 오고 갔던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수사는 오히려 좀 늦은 측면이나 과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정말 뭐 되게 자신 있게 나섰지만 다 무죄가 나왔던 사건인데 지금 그 예를 들면서 개입이라고 하시는 거는 또 국민의힘이 아픈 과거로 다시 들추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 보태드리면 이거는요 경찰에서 얼마든지 의혹이 있으면 임의 자료 제출 받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대규모로 30명 넘는 팀이 다 같이 달려들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전날 하루 전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 이렇게 압수수색 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압수수색한 거다. 일종의 퍼포먼스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격전지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장의 경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효과가 보세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제한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 후보가 아닌 유영하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효과만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새에 대해서 김종인 전 의원이나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다, 표가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제 그 바람이죠, 희망사항인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표라고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면 사람이 이제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제 저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정치인 중에서 동원하지 않고 내가 언제 어디에 가겠다라는 그런 공지 하나 올렸을 때 자유롭게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 정도 규모로 사람 많이 모으는 그만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이 향수가 있고 어떤 측은함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저렇게 환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저런 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후보에 대해서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보증을 할 만큼 괜찮은 후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선거 여왕이 있는 시절에는 한번 직접 방문하면 15%포인트 지지율 올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한 5%포인트 정도는 지지율을 바로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대구에서 추경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추경호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이제 지지율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예, 이 대변인님 말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보증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보증인이 이제 부패 관련 범죄로 해서 20년이 넘는 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임을 생각을 한다면 박정희의 향수를 갖고 있는 정말 그 극우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나왔을 때 인원 동원력이 있는 거는 뭐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저기에 동원되는 인원들은 애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판세를 바꾸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지층을 조금 더 결집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효과보다 말씀하신 대로 중도표나 아니면 일반적인 대중들의 그 비호감도를 올리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못지않게 관심이 뜨거운 곳
곳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선거와 북구 각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맞물렸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전 이제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너무 행정가적이고 학자적인 이제 풍모가 많이 풍겨서 예. 부산 시민들 보기에는 좀 뭔가 리더로서의 좀 그런 이미지 약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많은 전재수 후보가 내려왔을 때 약간 이제 전재수 후보가 앞서는 그런 지지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후보가 삭발을 했죠. 예. 삭발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성과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부산 시민들이 박형준 시장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박형준 시장은 이런 것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서 완성하겠다라는 거고 전재수 후보는 내가 와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하겠다. 지금 와서 무엇을 하겠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지.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글로벌 허브 도시라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부산 시민 전체가 염원하는 특별법인데 전재수 후보가 나 믿어봐. 나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겠어라고 크게 쳤지만 누가 거부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해서 결국 통과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전재수 후보이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보다는 좀 밀린다. 일을 한 성과가 있고 검증 이미 받은 박형준 후보에게 더 힘이 쏠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더 좀 결집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재수, 하정우 두 사람의 시너지를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난한 낙승을 예상합니다. 박형준 전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덕분에 부산이 노인가 바다라는 멸칭을 듣기도 했고 선거 과정에서 감동란이라는 극우 유튜버를 동원을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으며 손연보 목사의 아들을 선거 인단에 들여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로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 LCT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얼버무리는 등의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의 승리 포인트가 보이진 않습니다. 전재수 시장 후보야말로 이제 해수부를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HMM도 역시 약속에 따라서 이전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글로벌 허브 특별법 이상의 새로운 법안이 5급 특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밀어줄 수 있는 이재명 정부와 손받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유권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부산시장은 전재수 후보가 낙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정우 후보 역시 지나치게 작은 지역구에 너무 많은 여론조사가 돌기 때문에 예.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숙련되어서 좀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한 3주 전에 여론조사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전재수 후보가 이번에 박형준 후보랑 TV 토론을 할 때 예. 이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 후보가 거짓말 탐지기를 들면서 까르띠에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니까 결국은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답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나중에 당선 무효가 될까 싶어서 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관련된 혐의도 있죠. 통일교에서 관련된 이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컴퓨터 외장 하드를 보좌진들이 망치로 부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20대 보좌진들이 부쉈는데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 모르게 직원들이 알아서 부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은닉, 교사의 혐의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경찰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전재수 후보에 대해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갑질한 의혹도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조기를 가지고 일요일도 없이 주말도 없이 저녁도 없이 늘 왔다 갔다 시키고 또 수고를 늦게 했다고 전해가지고 보좌진에게 폭언까지 했던 이런 사실까지 나왔고요.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도 미리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준비되어 있게 해서 어느 특정 시일에 여론조사 갈 거다라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을 했었다는 그 측근 참모진의 자백도 있었습니다. 뭐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백이 아직 수사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마치 전재수 후보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유려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많은 의혹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잘 판단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예, 자 전재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좀 꼬집어 주셨는데 혹시 반론 있으면 짧게 들을까요?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전형적인 네거티브의 한 장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은 지금 당장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전재수 후보가 옴으로써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투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6월 3일 날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